여기 매일같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한국인 피를 가진 혼혈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프랑스의 유명 학교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예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외곽 지역에서 자랐어요. 이 지역은 인종차별이 심각한 곳으로 유명하죠. 파리는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답니다. 제가 자란 곳은 파리의 외곽에 위치한 생든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반면 인종차별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생드니는 파리의 중심부와는 달리 빈곤과 실업률이 높고 경찰과의 갈등도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혼혈아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 외모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주 놀림을 받았죠.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눈이 그렇게 작아?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비웃기까지 했죠. 쟤네 엄마가 한국인이래. 그래서 저렇게 생겼나 봐.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았죠. 또 한 번은 학교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싸주신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게 뭐야? 냄새 나잖아. 라며 피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을 싸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놀리기라도 할까봐 늘 걱정했죠.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다 사용했지만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써야 했어요. 가끔 한국어 억양이 섞여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너희 집에서는 왜 이상한 말을 해? 라고 물을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문화적 차이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초대했을 때 저는 한국식 예절을 지키려다 오히려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 집에서 한국식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친구의 부모님이 당황하며 왜 신발을 벗니? 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 문화를 유지하려 했고 아빠는 프랑스 문화를 강조했어요. 저는 어느 쪽 문화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엄마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자주 해주셨지만 저는 가끔 프랑스 음식이 더 먹고 싶었어요. 이런 갈등 때문에 엄마와 자주 다투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저는 혼혈아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와 동시에 음악에 대한 소질도 일찍부터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는 항상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 전통 음악을 자주 틀어주셨고 아빠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두 나라의 음악을 모두 접할 수 있었죠. 제가 5살 때 엄마가 사주신 작은 피아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저는 스스로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때 엄마가 저의 재능을 알아보셨죠. 클레어, 너 정말 음악에 소질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도 음악 수업 시간은 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 번은 음악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너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좋은 음악학교로 입학을 도전해 보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죠. 특히 엄마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엄마는 한국 전통 음악을 통해 제 음악적 소질을 키워주셨고 언제나 제 곁에서 응원해 주셨죠. 어느 날 부모님과 저는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학교에 지원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학교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파리의 꼴 노르말 사나의 음악원이었어요. 이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음악학교로 많은 훌륭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곳이었어요. 서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엄마의 지원 덕분에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지원서 작성을 도와주셨고 제 연주 영상을 찍어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제게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셨어요. 클레어,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엄마의 이런 격려 덕분에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드디어 학교 발표 날이 되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엄마와 함께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꿈에 그리던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되다니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클레어, 정말 잘했어. 너는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음악학교에 전학 간 첫날 기쁨도 잠시,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어요. 이전 학교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트라우마가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른 외모와 문화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특히 생드니에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차별과 소외감이 다시 저를 덮쳐왔어요. 클레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어. 라는 말을 듣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들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전 학교에서 김밥을 싸갔을 때 친구들이 이게 뭐야? 냄새 나잖아. 라며 피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그때 느꼈던 창피함과 서러움이 다시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기서도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내가 한국인 엄마를 둔 혼혈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을 받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경 쓰였고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제자리에서 가방을 열고 음악 노트를 꺼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이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클레어, 우리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야.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란다. 엄마의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새로운 학교에서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용기를 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누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는 동양인이었고 저는 그 학생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안녕. 나도 이번에 전학 온 신입생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한국인이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원준이었어요. 원준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대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사실 나도 엄마가 한국인이야. 라고 원준에게 말했을 때 원준은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럼 우리 같은 한국인 피가 흐르는 거네. 라고 말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원준과 저는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친해졌어요. 놀랍게도 원준이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굉장히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프랑스 음악학교 내에서는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연예인을 본 것처럼 환호했어요. 첫날 점심시간 우리는 식당에 갔는데 여러 학생들이 원준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음악을 배웠어? 한국 음식 정말 맛있다면서? 라고 묻는 친구들 덕분에 원주는 금방 학교의 인기인이 되었어요. 특히 원준이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친구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한 번은 원준이가 교실에서 자발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원준, 너 정말 잘한다. 라는 칭찬이 쏟아졌고 그 순간 저는 원준이가 정말 특별한 친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원준이의 인기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학교 생활이 한결 편해졌어요. 원준과의 우정 덕분에 더욱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학교에서는 곧 큰 음악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저와 원준은 이 대회에 듀엣으로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했고 프랑스와 한국의 음악을 결합한 특별한 곡을 준비했어요. 엄마는 한국 전통 음악 부분을, 아빠는 프랑스 클래식 부분을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우리의 연주는 독특한 색깔을 가지게 되었죠. 연습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 엄마는 저를 위해 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직접 한국 전통 의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의상을 보고 정말 감동했죠. 엄마는 저에게 클레어, 이 옷을 입고 무대에 서면 너의 음악과 더욱 잘 어울릴 거야. 너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란다.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에 서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원준과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긴장을 풀었어요. 무대에 올라서 우리는 한국 전통 의상과 프랑스 클래식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우리의 독특한 의상과 음악에 매료되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숨죽이며 우리 연주에 집중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프랑스 클래식의 웅장함이 어우러진 우리의 연주는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환호 속에서 무대에서 내려왔고 그 순간 엄마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클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는 해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회에서 우리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어요. 우리의 연주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는 학교의 영웅이 되었어요. 특히 저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저의 특별함을 인정받게 되었죠. 친구들은 저를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배경과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음악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저는 학교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죠.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의 전통 등에 대해 질문하며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학교에서 한국 음식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파티에서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했고 김밥, 떡볶이, 잡채,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택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클레어,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면 우리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이건 너에게도 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죠. 파티 전날 우리는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한인마트에 갔어요. 엄마와 함께 시장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국의 맛과 향을 떠올리며 즐거웠어요. 엄마는 신중하게 재료를 고르며 파티 준비에 정성을 다하셨어요. 파티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요리를 시작했어요. 엄마와 함께 김밥을 말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엄마가 요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김밥을 말 때는 재료가 고르게 들어가도록 신경 써야 해. 라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김밥을 말았어요. 떡볶이를 만들 때는 매콤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드디어 준비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식당을 한국 음식으로 가득 채우며 세팅을 했어요. 원준이도 저를 도와 함께 준비를 했고 친구들도 도와주었어요. 식당은 곧 한국 음식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파티가 시작되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어 하던 친구들도 곧 김밥의 신선한 맛에 반하고 떡볶이의 매콤한 맛에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이 떡볶이 정말 매콤하지만 계속 먹게 돼. 라는 친구들의 말에 저는 무척 기뻤어요.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특히 한 친구가 김밥을 먹으며 클레어, 이 김밥은 정말 예술작품 같아.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게 정말 놀라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행복했죠.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의 유래와 재료, 조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들은 관심 있게 제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원준이와 함께 우리는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어요.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말을 따라하며 즐거워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친구들은 저에게 고맙다며 따뜻한 말들을 건넸어요. 클레어,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몰랐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엄마에게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해줘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클레어, 너는 정말 잘 해냈어. 오늘을 계기로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거야. 엄마도 너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음식 파티 이후 학교에서의 제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친구들은 저를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특별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로 인정해 주었죠.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학교 생활도 더욱 즐거워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다문화 이해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경험과 한국 문화를 친구들에게 더 알리고 싶었거든요. 프로젝트는 팀별로 진행되었고 각 팀은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발표와 활동을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원준, 마리, 루카스와 한 팀이 되었어요. 마리는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이고 루카스는 알제리계 프랑스인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처음 모인 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마리는 이탈리아의 음식과 패션, 루카스는 알제리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했어요. 원준과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문화체험의 날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문화체험의 날 당일 우리는 각자의 부스를 차리고 친구들에게 문화를 소개했어요. 제 부스에는 많은 친구들이 모였고 모두가 한국의 전통놀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제기차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윷놀이를 할 때는 모두가 즐거워하며 웃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자랐어? 라는 친구들의 말에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부수도 흥미로웠어요. 마리는 이탈리아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루카스는 알제리 전통 음악을 소개하며 춤을 가르쳐 주었어요. 원주는 한국의 케이팝 춤을 소개하며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었어요. 모든 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클레어, 정말 멋져. 너의 문화와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었잖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의 그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한국 음식 파티와 다문화 이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학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프랑스의 유명 대학교인 소르본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이 기쁨 속에서 원준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준의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고 원준도 그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거죠. 원준은 한국에서 음악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었고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의 학업을 열심히 할 계획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준과 저는 이메일과 메시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원준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 생활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죠.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문화교류협회의 주최로 한국에서 열리는 큰 연주회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장이 저에게 온 것이었어요. 그 연주회는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연주를 선보이는 자리였죠. 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소식을 원준에게 전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연주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도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 계획에 더 많은 기대를 품었어요. 원준이 한국의 여러 명소와 전통 음식을 소개해 줄 거라고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연주보다는 한국에서의 모험을 상상하며 설렜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며 원준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밤거리는 우리에게 엄청 큰 충격을 주었죠. 밤에도 안전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는 젊음을 가진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원준과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야경과 길거리 음식을 즐겼어요. 경복궁, 한강, 남산타워 등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죠. 우리의 공연과 관광은 짧게 마무리되었고 한국을 떠나는 날 밤 너무 아쉬워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도시라 아직 유럽 국가만 가보았던 저에겐 큰 충격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돼 9월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에 원래부터 살았던 것처럼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저는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시련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으로 크게 성장한 그녀가 멋지고 자랑스럽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